마취 위험성을 한 단계 정도 높게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이면 100 다 똑같지 않거든요. 철저한 마취 전 검사 및 처치를 하고 안전하게 마취를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스카이동물 메디컬센터 백성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마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부득이하게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가 꼭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해야 된다고 보호자님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우리 애는 마취하지 않고 검사나 처치를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마취에 대해서 오해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취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취는 약물을 사용해서 인위적인 혼수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처치를 하게 되면 감각이나 신경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도입하고 깨어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위험도를 최소한도로 낮추기 위해서는 아이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적절한 대처를 한 후에 마취가 들어가게 되면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마취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ASA 구분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분을 할 수 있고 철저한 마취 전 검사 및 처치를 하고 안전하게 마취를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각 방법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주사 마취는 약물을 정맥으로 투여해서 마취를 유도하는 방법이고요. 호흡 마취는 기도를 통한 가스 마취제를 투입을 해서 호흡 마취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냐면 호흡 마취의 경우에는 마취의 심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마취하는 수술이라든지 검사에 유리한 방법이고요. 주사 마취는 간단한 처치 또는 어린 나이 건강한 친구들한테 있어서 적용하기에 적절한 방법입니다. 뭐가 더 우월하고 뭐가 더 나쁜 방법이라고 구분하기엔 좀 어렵고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 둘 다 안전한 마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SA 분류법은 총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1단계는 건강한 상태를 뜻하고요. 2단계는 경미한 질환이 있는 상태, 3단계는 심각한 질환이 있는 상태, 4단계는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가진 상태를 뜻하고 5단계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 위험이 있는 그거보다 조금 심각한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5단계 구분을 하게 되는데 강아지는 품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퍼그나 치와와 시추 같은 단두종 친구들은 마취 위험성을 한 단계 정도 높게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은 2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호흡 마취의 경우에는 가스 발생 장치를 중단을 하면 호흡을 통해서 가스가 몸 밖으로 바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몸 안에 전혀 누적이 되지가 않아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주사 마취제 같은 경우에는 몸의 대사를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 안에 잔류해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존재는 하게 되는데요. 몇 달씩 가거나 평생 가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대부분 하루 이틀 이내로 배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빠르면 몇 시간 이내에 배출이 되는 약물들도 있고요. 각각의 약물은 의사가 적절한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취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금식, 금수를 잘 시켜서 데리고 오시는 건데요. 아이가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몸에 근육에 힘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액체라든지 사료가 역류해서 기도로 넘어가서 위험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식이나 금수를 철저하게 시켜서 데리고 내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혈액검사라든지 방사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수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마취 후에 상태에 대해서 수의사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마다 마취 도입과 회복에 대한 반응은 각각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100이면 100 다 똑같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는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대표적인 걸로 집에 가서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변량이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 깊게 보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많이 위험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의사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마취에 대해서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답글을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병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또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